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밥상에서 염분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사실 과도한 염분 섭취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고 있죠.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 힘들 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작을 해보시면 의외로 소금에 대체 조미료도 있고 또 입맛을 길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식탁에서 타겟이 되는 양념통을 없애보세요. 사실 저는 소금보다 설탕통을 우선 없애봤는데요. 아예 설탕을 사지 않고 최소한의 조청으로 활용을 해봤더니 나중에는 설탕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당분에 민감해져서 외식을 하더라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금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설탕통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염분 섭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이나 찌개를 줄이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아실 테니 오늘은 스킵합니다. 한 가지만요. 간혹 건더기만 드셨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국이나 찌개 국물 자체도 문제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 국물에 푹 절여진 건더기도 염분이 너무너무 충분히 배어 있어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왕 건더기만 드신다면 그냥 국이나 찌개를 끓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금 다이어트 첫 번째로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비법은 감칠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짠맛과 상승작용을 하는 바로 이 감칠맛인데요.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채소나 해물을 이용한 육수를 충분히 우려서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얼려둔 다음에 써보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간단히 티백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간을 맞추어야 할 경우 소금보다는 소량의 간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간장에는 소금 못지않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지만 간장에는 아미노산 성분이 많아서 소금보다 덜 사용하고도 적절한 짠맛을 낼 수 있죠. 감칠맛 말고도 짠맛을 상승시키는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신맛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 식초나 토마토 등을 활용하시면 소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짭짤한 맛에 노예가 된 우리의 혀를 달래기 위해서는 새콤, 매콤 등의 자극적인 맛을 곁들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매콤도 괜찮냐고요? 네,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단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식초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더불어 소금을 줄여 밍밍해진 맛을 살리기 위해 고춧가루, 마늘, 겨자 등의 매운맛을 활용해 보시면 역시 좋습니다. 단 고추장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당분과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매운맛을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자, 국을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줄이는 대신에 깻잎, 미나리, 버섯, 파 등의 향미 채소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소금을 줄여도 맛있는 국물 요리를 할 수도 있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염분을 줄이는 첫 번째 비법은 짠맛을 대신할 감칠맛, 새콤 매콤을 활용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외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염분을 조절할 수가 없는 외식 상황에서는 몸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염분의 축적을 막는 법 설명드릴게요. 우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을 하실 때 대부분의 음식들이 짜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과다한 염분 섭취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곁들여 나오는 음식 중에서 드레싱이나 양념을 하지 않은 샐러드 반찬이 있다면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충분히 미리 먹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든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은 쉽게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감자, 오이, 바나나 등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기 회식을 하실 때는 채소를 미리 먼저 먹어서 배를 좀 채우시도록 하시고요. 고기 자체를 드실 때도 소금이나 쌈장은 찍지 말고 고기 본연의 맛을 즐겨보시도록 하세요. 대신 겨자나 양파, 식초장 같은 소스가 좋겠죠. 맛도 좋고 염분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유를 많이 마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이유는 채소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채소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우유에도 칼륨이 많은 편이죠. 단, 우유는 유지방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면 우유보다는 채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요리 외에 식탁에서도 염분 줄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가능하면 먹기 직전에 식탁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하다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불 앞에서 소금 간을 할 때는 맛을 보면서 하다 보면 싱거워서 계속 간을 하게 돼요.
근데 식탁에 가져와 보면 너무 짜게 된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요.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간을 짜게 하기가 쉽죠. 자, 어느 정도만 밑간을 해두시고 식은 상태에서 식탁에서 간장이나 소금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소금을 줄이고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싱겁게 하시면 곧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하고 소금 섭취량을 2달에 5에서 10% 정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데요. 평소 먹던 음식에서 염분량을 이 정도로만 줄이면 맛의 변화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줄여나가면 금단 증상 없이 염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나트륨 중독은요, 술, 담배와는 달리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금단 증상도 초반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낮은 염도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짠맛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죠. 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저염식에 길들여 있다가 본래의 식사로 와서는 그 과도한 짠맛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중독되어 있는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세하게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에 혀의 감각이 돌아오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식탁에서 염분 다이어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